1번 문제 봅시다. 몇 쪽이냐면 33쪽이에요. 33쪽. 1번은 쌤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맞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우리 혹시 이런 문제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팔각형 그려져서 정팔각형은 잘 안 나왔는데 주로 이제 정오각형이 나왔을 건데 이제 이 친구 정육각형으로 먼저 해볼까? 차라리 정육각형 먼저 그려볼게요. 정육각형 같진 않은데 이때 이제 뭐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뭐 A라고 할까?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다 더하면 뭐가 될까? 5개의 벡터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를 뭐 이제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씁시다. 모양 맞추기 위해서 A1, A2 벡터 더하기 A1, A2 벡터 더하기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 A1, A4 벡터까지 A6 벡터까지 이거 다 하면 뭐 될 것 같아? 저거 다 하면 보통 이거를 이제 정확히는 크기를 물은 거거든. 크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짝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 이 벡터랑 우리 근데 정육각형은 항상 무슨 도형에 내접하지? 원래 정육각형 이쁘게 그리고 싶으면 외접원 그리는 거잖아. 원 그리고 안에 등분해서 그리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쌤도 이쁘게 그리고 싶었으면 이제 아마 원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하면 뭐가 생겨? 지름이 생겨. 그 다음에 이 벡터랑 더해도 지름이 생겨.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벡터랑 0벡터랑 더해도 지름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름 3개의 합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괜찮아? 그럼 이 문제도 봐볼래? 1번. 거기 PA2 벡터와 PB2 벡터의 합 벡터가 뭐가 되지? 지금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합이잖아, 맞지? 그럼 뭐로 해석하는 거지? 평행사변형의 이제 제4꼭지점을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리기 힘들면 뭘 해도 좋다고 했지? 대각선 중점 두 배 해도 괜찮다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A2, B2의 중점을 잡고 그 중점을 M2라고 하자. 그럼 결국 저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PM2 벡터의 2배가 되는 거야. 괜찮아? 서현이 이해하고 있어? PM2 벡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PM1 벡터가 돼. 물론 2배 써야 돼. 결국은 이런 거 아닐까? 이거의 크기 구하라는 얘기 아닐까? 맞지? 그러면 이거랑 PM5랑 더하면 뭐가 된다고? 지름 하나. 맞지? PM2랑 PM6이랑 더하면 또 지름 하나. PM3이랑 PM7 더하면 또 지름 하나. PM4랑 PM8 더하면 또 지름 하나. 이렇게 된다. 그럼 지름 몇 개 생기지 지금? 2개가 모여서 한 개씩 만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지름 4개가 생겨. 근데 2배가 있으니까 지름 8개의 길이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M2가 여기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하지? M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M1 좀 그대로 씁니다. M3, M4, M5, M6, M7, M8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은 이 벡터랑 더하게 되면 그럼 뭐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름이 생겨요. 이렇게. 그다음 PM3이랑 PM7을 더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지름이 생긴다. 그다음 PM4랑 PM8을 더하게 되면 또 지름이 생긴다.
PM1이랑 PM5를 더하면 또 지름이 생긴다. 그럼 지름 생긴 몇 개 말했어 방금. 근데 8개인데 2개가 모여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4개 생기겠지. 근데 앞에 몇 배가 있어? 2배가 있어. 그럼 8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름 8개의 길이가 바로 크기 합이 되는 거, 크기가 되는 거. 합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지. A1, A3가 얼마라고 했어? A1, A3. 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3루트 2라고.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차피 이게 이제 이 길이 갖고 여기 직각이 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여기가 6이 되겠네. 그래서 6, 8, 48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걸 한번 풀고 나면 시험에서는 그냥 지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야. 동민이 혹시 질문 있어? 이해가 잘 안 되니? 가인이는 어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림이 조금 독특한 문제들이 많아서 한번 경험하면 이제 그 다음에 풀 때는 사실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인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OB 벡터 더하기 OF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요. 근데 이게 밑면이 둘 다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렇게. 우리 아까 합벡터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중점 2배라고 했잖아, 맞지? 결국 여기가 중점이야. 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구해서 2배 한 다음에 제곱하면 끝나는 거지. 어떤 장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사각형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여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어렵지 않다, 맞지? 아, 괜찮아? 그럼 이제 정삼각형 높이 구하면 그게 벡터의 크기의 절반, 그리고 2배 하면 크기, 그리고 뭐 하래? 제곱하래. 서영이도 잘 이해하고 있어?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AB 벡터 더하기 DC 벡터인데 이게 혹시 이 문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내려다가 약간 교과서에 없어서 안 되긴 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 DF A, B, C, D 뭐 이렇게 주어져서 뭐 DF 벡터 더하기 EG 벡터의 이거 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 이거 기억나? 이 벡터와 이 벡터인데 얘는 이제 4등분점이고 4등분점이고 얘는 3등분점이야. 3등분점. 그래서 DF 벡터와 EG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거 어떻게 보이는지 알나? 요 점을 M, 이 친구를 N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 MN 벡터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한번 하면 진짜 쉽거든. 무슨 얘기냐면 DF 벡터 이렇게 써도 괜찮지. DM 더하기 MN 그리고 NF 이렇게. 그다음 EG 벡터를 EM MN 그리고 NG 이렇게 더해. 요 벡터잖아, 둘이 맞지? 그러면 뭐만 남아? EMN만. 괜찮아. 이게 아마 평가원 기출 아니면 수능 기출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개념화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그림도 어떻게 하지? AB의 무슨 점? 뭔가 꺼지는 소리 나는데? 켜져 있어? 사진 찍었어. 아 사진 찍었어. 쫄아서 그랬어. 이거 꺼지면 완전히 김메탈에 싹 돼가지고 괜찮아. AB의 중점 잡고 DC의 중점 잡고 그러니까 중점끼리 이제 거리를 구해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DC의 중점을 잡는 게 조금 귀찮긴 하겠다, 맞지? 얘는 약간 갑자기 쌤이 원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노땡스가 되는 것 같고. 잠깐만 생각을 조금만 할게. 그러면 아마 다르게 접근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얘는 다르게 풀을게. 일단 그 풀이도 할 수는 있는데 계산이 조금 귀찮을 것 같아. 별로 어렵진 않아. 그냥 보여줄까? 그 계산도. 근데 이제 공간도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서 이제 뭔가 이 수선을 말리고 피타고라스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거는 좀 그러니까 조금 낭비긴 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는 그냥 이렇게 갈게. 혹시 이거 길이 구할 수 있겠어? 나와 있어. AB 길이 나와 있잖아, 맞지 문제에서. 오케이. 혹시 서영아 CD 길이 구할 수 있을까? CD 길이? 저거 AD 바닥이랑 수직이야. 그래서 삼각형 DAC는 직각삼각형입니다. 피타 쓰면 DC 길이 그냥 바로 구해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야. 정민이 이해하고 있어? 정민아 이해하고 있니? 어려면 어렵다고 해. 오케이.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일이라서 이 문제는 그거를 조금 미루는 거지. 지금 사실 이런 구조에 불과해. 그렇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길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직각이니까. 이 길이 2고 이 길이 3이야. 거기 4아니에요? 아, 지름이 네. 반지름이 2구나. 그럼 여기 4가 되겠지 뭐. 그럼 비타서 숫자도 2구네. 맞지?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B 벡터 내적 DC 벡터만 구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저거 구할 때 이제 좀 잘 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할게. DC 벡터 중에 이렇게 가는 벡터를 내가 이렇게 분해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 친구는 AB 벡터랑 무슨 관계야? 그 내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분해할 때 그래서 수직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그럼 그 계산이 없어지. 그럼 뭐랑만 내적하면 돼?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한 결과랑 똑같은 거야, 저게. 다시 얘를 어떻게 쓰자고? AB 벡터 내적 더하기 AD 벡터 DA 벡터 DA 벡터 더하기 AC 벡터 이렇게. 요걸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요 친구 내적이 0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AB랑 DC 여기 DA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서로 수직이라서 0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가이나? 가인이 지금 개념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AB, AC 하면 여기는 아마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저 삼각형이. 그래서 60도 코사인 하면 그냥 바로 보입니다. 다시 그럼 얼마가 되지? AB 벡터의 크기는 3이니까 얘가 9가 될 거고요. 얘는 5니까 25가 될 거고요. 그다음 AB, DA는 0이 될 거고 AB, AC는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라서 2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0 더하기 2분의 9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이거 전체의 값은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4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9. 위의 점 p. p가 위의 점이에요. 이렇게 속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3분의 2 5의 벡터 더하기 3분의 1 5 벡터의 이제 종점의 자취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고, 거리의 최대값. 정말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데 뭐가 좀 생각이 쉬울까? 일단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별일이 아니야. 자취 방정식 그냥 p를 뭐라고 잡으면 돼? 그냥 뭐 라지 x, 라지 y, 라지 z라고 잡으면 이 벡터 표현하는 거 진짜 별일 아니거든. 오케이?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자취 방정식 문제가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 아무리 그래도.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쫄지마. p가 여기 위에 점이야. 그럼 대입하면 써. 이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거 성분 표시로 나타내는 게 어려운 일이니? 엄청 쉬워. 맞지?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가 2야, 맞지? 여기는 3분의 x, 3분의 y, 3분의 z야. 그럼 결국 3분의 x 더하기 2, 3분의 y 더하기 2, 3분의 z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 벡터가, 요 벡터의 종점은 이거라고. 나는 이 친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를 뭐라고 잡아? x, y, z라고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넘기면 3x-2 이렇게 돼. 아니지. 거꾸로 말했네. 3 곱하기 x-2 전체가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라지 x는 3x-2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y도 다 저렇게 되겠지. z도 다 저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대입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9 x 스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뭐가 돼? 중심이 2, 2,2고 반지름이 1인 9 위의 점이 바로 이 벡터의 종점의 자취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거리의 최대값은 얼마겠어?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 빼면 최소값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취를 푸는 게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이 문제를 보면 뭐도 보여? 내분점도 보이지 않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사실 또 있어. 근데 이제 자취의 방정식의 장점이 뭔지 알아? 확실히. 그러니까 풀이는 보통 더 길거든. 일반적으로 자취의 방정식 풀이가 더 깁니다. 근데 리스크를 줄여줘. 사실 시험에서는 뭐도 중요해. 내가 그 문제를 이 방식으로 웬만하면 풀어낼 수 있다는 그 논리도 중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벡터의 덧셈을 해석하려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삼각형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점의 이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지금 생각해줘. 이건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2, 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 뭐하네? 3분의 1 OP 벡터거든. 근데 OP 벡터는 뭐야? 원래 중심이 원점의 반지름 3인 원이었다. 근데 3분의 1 배버리면 어떻게 돼?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거야. 그게 OP 벡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9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거든. 근데 이걸 시점을 하고 종점이 이 9 위의 점인 그런 벡터가 OP 벡터야. 근데 걔를 3분의 1 OP 벡터 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만큼 쪼그라들었겠지. 근데 기준을 얼마만큼 가서? 2,2,2로 가서 원 9를 그리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중심이 2,2,2고 반지름이 1인 9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풀면 좀 깔끔하게 풀려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모든 문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는 않아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진짜 복잡할 수 있거든. 쌤도 딱 보고 그러니까 들으면 아 그래 그거구나라고 되는데 자연스럽게 안 될 때가 사실 있어. 그래서 그럴 땐 쌤도 어떻게 하겠어? 겸손하게 자취를 봅시다 이렇게 쓰는 거지. 어떤 양이냐. 그래서 그걸 먼저 해준 거야 자취. 이건 좀 그냥 특별한 내가 머리를 안 썼잖아. 지금 그냥 성실하게 논리대로 푼 거잖아. 위에 정리라고 했으니까 자꾸 x, y, z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다른 문자 써서 표현해주고. 보통은 a, b, c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 문제 아마 a와 b가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a, b, c를 안 잡았어. 그치 문자 a, b, c 있지 문제. 그래서 안 쓰는 거야. 보통은 뭐 이제 p를 a, b, c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식을 세우는 거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네, 쌤이 보기에는 내가 지금 고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그 좀 어려운데 듣고 나면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건 아니다. 하여튼 상대적으로 이제 듣고 나서는 풀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5번은 약간 기억하면 좋겠거든. 중요해서가 아니고 중요한 거 맞나? 5번은 좌표의 도입이야. 그러니까 TQ 벡터, PS 벡터 쌤은 그냥 해석해서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분해로 풀었거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좌표 잡으면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도형 이름이 뭐지? 서영아 이 도형 이름 뭐야? 직육면체. 뿔 형태나 어쨌든 그 각기둥 각뿔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좌표를 도입하는 게 계산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취처럼 풀어낼 가능성이 올라가. 혹시 거기 우리 T점 좌표 잡고 P점 좌표 잡고 Q점 좌표 잡고 S점 좌표 잡는 게 어려우셔. 별일 아닌 일이야 사실은. 그냥 쌤은 아마 1을 원점으로 잡을 것 같긴 하거든. 1을 원점으로 잡고 북쪽으로 갈 것 같아. X축으로. 근데 만약 그게 불편하면 H를 원점으로 잡고 그냥 좌표 잡고 풀어도 풀려. 괜찮지?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가 뭐라고? 좌표의 도입, 정확히는 벡터의 성분 표시로 내적을 계산하겠다는 거지. 서영이 할 수 있겠어? 얘는 별거 아닙니다. (6번은) 조금 애매한데 6번은 혹시 근데 급하지 않거든. 쌤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무슨 뜻인 거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마늘같이 적을 것 같아. 여기서 이 21문제가 20몇 문제 골랐거든. 그 중에 시험에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나는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냈는데 애들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할까 전부 다. 교과서 이렇게 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두 문제는 그래도 뭔가 이상한 거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평면은 어디에 많아? 지금 모의고사 기출 엄청 많아. 맞지? 근데 공간은? 공간 벡터랑 공간 도형은 지금 모의고사에 나온다 안 나온다고? 몇 년째 안 나왔다고? 7년째 안 나왔어. 7년째.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디 걸 봐야 돼? 옛날 걸 보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 중에 골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그 뭐지? 혹시라도 관점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쌤도 지금 마음은 어떤 거냐면 아마 2학기 때는 좀 더 많이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가 신일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시켜야 될 건데 신일 이제 나쁜 쌤들 좀 있어가지고 아니 고3이 이번에 시험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알아? 나도 5% 문제 되겠다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선생님 지가 나도 5% 문제 될 거야? 뭐 이렇게 했대. 막 이의제기 했는데 나도 몰라.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겠지. 왜냐면 중간고사 때 선생님하고 미적분이 23명이 결정 나왔대. 그래서 기말고사 때 이미 선점 보고를 한 거야. 근데 23명이 100점이 나온 이유가 약간 그 복합적이었어.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막 너희들이 내년에 풀어보게 되면 알겠지만 안 쉬워. 근데 이제 다 객관식이야. 그리고 애매하게 어려운, 그러니까 진짜 선 넘는 문제들은 찍어서 맞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들 그냥 이렇게 풀어서 맞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잘 찍은 애들이 전부 다 아마 뭐 선지 개수가 어떻게 되든 했겠지. 그래서 잘 찍어가지고 100점이 막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쌤이 뭐야? 그러니까 23명은 말이 안 돼. 지금 걔네들 1등은 몇 프로야? 4%잖아, 맞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그 변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엄청 걸 거 아니야 집에서. 무조건 틀어버려. 근데 뭐는 싫대? 소수능은 안 내고 싶어. 그래서 다 객관식이면 그래서 막 전교 몇 등 하는 애들 막 항의하고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단답형 내면 깔끔하잖아. 소수능까지 필요 없어. 단답 내면 그 찍어서 그냥 맞으라고 해. 아 측정을 하기 싫은 건가? 어. 진짜예요? OMR은 그냥 기계 돌리면 되는데 서답은 그 정도. 나 근데 신의를 고3이 좀 그래. 고2까지는 전부 열정적인 쌤이 좀 있거든. 좀 많거든 사실은. 고3은 약간 고역돼 진짜.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학교가 그래. 이게 고2 선생님들이 고1, 고2는 로테를 도는데 고3은 로테를 잘 안 돌아. 가끔 고3에서 내려면 고3에서 내려왔대 하는 게 이야기 소리가 되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좀 더 빡세게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첫 학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혹시 이제 어쨌든 문제는 발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어려운 문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문제를 더 사고를 확장 발전시켜서 새로운 어려운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쌤 때 수능 문제보다 너희 때 수능 문제가 훨씬 어려워. 지금 수능 문제가 훨씬 비교도 안 되네. 아예 완전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어떤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얻어 걸려서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6번 보세요. 6번은 근데 약간 애매한데 내가 왜 애매하다고 하냐면 얘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서영아? 6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사실 이 문제는 그 삼수성 문제입니다. 조금 애매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체감은 뭔가 뭘 하고 싶지? 정민이는 뭐 하고 싶었어? 정민이는 생각이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약간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우리가 직방을 배우고 나면 그런 게 생기거든.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제 법선 벡터, 방향 벡터 잡고 뭐 수직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기가 쉽거든. 근데 지금 얘는 0이 너무 많잖아, 맞지? 얘는 그래 좌표로 푸는 게 더 편한 거야. 좌표에서 삼수선 가는 거지. 자, 004. 얘는 그냥 약간 기억력 테스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너희 그때 지난주에 사실 쌤 좀 민망했는데 쌤도 그 풀이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좀 헤맸던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간 이게 벡터 이쪽은 풀이의 경로가 너무 다양하고 뭘 쓰느냐에 따라서 풀이 질이 달라져 버려 사실. 얘는 그냥 삼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가 뭐다라고 주어진 거야. 5다라고 주어진 거야.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풀이가 엄청 간단해지는 거야. 쌤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넓이를 쓸 것 같긴 하거든. 소공식 써서. 근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닥면 이런 구조거든 지금. 여기가 이제 6이고 여기가 A이고 이렇게 수선을 내렸더니 이 수선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A 찾는 거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 같아. 어차피 이 삼각형은 지금 확정이 되어버렸잖아, 맞지? 닮음을 써도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빠르긴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6대 3이잖아, 맞지?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요 길이가 절반이었어. 여기 60도가 되어버렸잖아. 바보. 30도가 되어버려. 6에 대해서 절반이니까, 맞지? 그러면 요 각도도 몇 도야? 30도겠지. 그럼 이거 절반 그 루트 3분의 1배 하고 2배 하면 A가 만들어지겠다. 여기 루트 3분의 1 여기 루트 3이 되고 A는 2배니까 2 루트 3이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루트 3분의 1 써도 되는구나 맞지? 이 전체 삼각형도 직각이었으니까 괜히 바보같이 돌아. 바보는 아니고 바보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푸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좌표 도입해서 삼수선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한 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직방 잡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풀이가 엄청 손해요. 선생님 괜찮아? 그 다음에 질문 봅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지? 7번은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7번은. 이건 그냥 그리고 기본 방향 문제야. 지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면 그냥 방향 벡터가 수직이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구하는 거 어려우셔.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구하는 거 어려우셔. 어렵지? 않지, 맞지? 근데 이제 참 그리고 1,A,0은 첫 번째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A도 구해줄 거야. 등식 속에 나와서 끝날 겁니다. 이런 거는 교과서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문제 알았지? 그냥 잘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보십시오. 지금 마무리 해보십시오. 자, 이거 너무 모르겠어? 아니야. 7번 보면 7번. 7번의 첫 번째 문장에 보면 그래서 1,A,0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돼 있잖아, 맞지? 만난다는 말은 저 점은 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다는 거거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첫 번째 직선에 대입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 해봐. 그 다음에 지금 저 직선 첫 번째 직선과 직선 1이 뭐래? 관계가 수직이라고 했지. 그러면 직선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점이 두 개 주어졌으니까 그냥 두 점으로 만들어진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이 1A0이고 종점이 B 마삼 마이인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방향 벡터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그 두 벡터 내적해서 연결다 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일단 구해봐. 그거랑 저거랑 내적해서 연결다 풀면 되는 거지. 주호도 잘 풀었어? 지금 뭔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 잘 안 돼? 뭐 평면으로 뭐 하고 있어? 약간 졸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A, A 구했잖아, 맞지? 그리고 이거랑 요거의 방향 벡터. 그러니까 이 두 점 벡터 만들면 되는 거지. 시점 우선점으로. B-1 아니니? 네? B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아직 안 한 건데. 안 한 거군요. 정의는 풀었어? 수행은 어때? 잘 안 풀려? 왜? A는 구했어? 네.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 다음에 그 직선 방향 벡터 구하면 2, 1, 1이잖아, 맞지? 네. 그리고 지금 두 점을 각각 시점과 종점하는 벡터 구하면 B 빼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마이너스 2에서 0 빼면 마이너스 2 되지? 그 벡터 구했어? 그럼 둘이 내적해서 연결다 풀면 되는데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8번은 사실 약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아. 다 그렇지만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 듣고 나면 듣고 나서도 근데 이제 듣고 나면 아 할게는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자 여기 이렇게 그 원이 있어 원. xy 평면 위에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3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13.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a점을 정사형하게 되면 어디 떨어지지? a점을 정사형하면 xy 평면에 정사형하면 z좌표를 0 만들면 되거든. 그럼 0 마일 0이니까 여기쯤 있겠다. 여기. 여기가 a점이 될 거야. a 프라임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그 b를 정사형하게 되면 1, 1, 0이니까 그대로 b는 위에 있겠네. 1, 1, 0 b가 있어. b 프라임이라고 하자. 1, 1, 0. 자, 그 다음에 이 원위의 점 a, b, 0을 지나면서 z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제 직선 AB와 만난대. 그 말은 이게 사실은 이제 내가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리게 되면 원래 이 직선을 위로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z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이렇게 위에 올리는 곳에 사실은 직선 A', B', AB가 있을 거라고. 괜찮아? 근데 이 친구랑 이 원위의 한 점을 지나면서 z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 녹색 직선의 정사형하기 전 직선과 만난다는 얘기. 그러면 그 z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 녹색 그 정사형과는 어디서 만나겠어? 녹색 직선과는 사실 여기서 만나겠지. 상상이 돼? 쌤이 다시 그려볼게. 그러면 아 이게 쌤이 약간 교만했어. 잘 이해시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이 0 마일 1 여기 좀 있을 거예요. 0 마일 1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여기 좀 이렇게 있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 비스하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이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z축 양의 방향이면 이제 이 노란색 직선을 정사형한 직선이 xy 평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아까 삐꼬래? 우리 정사형들이 여기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아 110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이쿠야. 미안. 다시 착각했어. 여기 B가 있는 거 여기 B.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고 얘를 xy 평면에 정사형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z축의 수직인 이 원위 한 점을 지나면 z축의 수직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 가서 만날 거야. 그 구조를 이야기한 게 아까 사실 그 얘기거든요. 괜찮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바닥에 원이 있는데 이 노란색 직선을 정사형시켜서 만난 곳에서 수직을 올리게 되면 얘를 이 노란색을 수직으로 내린 게 이 녹색 선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거꾸로 녹색을 수직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 노란색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 점을 지나면서 xy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노란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요 점 좌표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1,0과 0,-1,0을 지나는 직선부에서 원과의 교점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 더 하면 힘들겠지. 여기까지만 하자. 뭐랄까 지금 우리가 낯선 경험을 해보는 건 지금은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 쌤이 더 많이 할 생각이 있었는데 무리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한 거는 이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총동원 이렇게 나 교과서 마스터하고 교과서 문제들을 정말 잘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의 문제들도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그 문제들도 손이 닿는 만큼 풀었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등급을 한 칸만 더 올렸으면 좋겠어. 시원은 조금 등수 올리고 불안하니까 많지. 자, 한 10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녹아서 풀고 설명 들어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하십시오.